네, 반갑습니다. 전남 고흥보성창 강진의 문금주 의원입니다. 본격 질의에 앞서 오전 질의 때 존경하는 박교택 의원님이 공소 취소 면소 관련해서 약간 국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정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중지법 관련해서는 비서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배임죄 폐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원님께서. 근데 저희 민주당에서는 배임죄 폐지라기보다는 배임죄에 대한 대체 입법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배임죄 대신 배임 유형을 40개를 유형화해서 여기 지금 현재 배임죄 처벌 대상이거나 처벌 중인 사람들이 모두 공소 취소되고 면소되는 배임죄 폐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다 어찌됐든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차원에서 배임 유형화를 하고 있다, 대체입법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정정을 좀 하고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구속요건의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것도 정치권의 오랜 논쟁이 있어왔던 그런 내용들이고, 또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전에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상황으로 전혀 지금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격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실장님? 네, 그냥 먹었습니다. 네. 저희들도 어디로 들어간지 모르게 먹었습니다. 네. 제가 지난 주말에 지역에 행사가 많아가지고 지역에 좀 행사를 좀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접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를 이렇게 겪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시기에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어서 너무나 다행스럽고 잘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그분들이 또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뉴스 보기가 즐겁다. 예전엔 뉴스 나오면 무조건 돌렸는데 지금은 뉴스 보기가 즐겁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역 행사를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번 그 관세 협상 또 에이펙 성공 개최를 진두지휘하셨고 뒷받침을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지역민들이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몇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국정자원 화제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이 이틀 동안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제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장님,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시게요. 네. 지난 9월 26일 20시 15분에 화재가 발생이 됐죠. 네. 그리고 10분 후에 소방력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0분 후에 장관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약 1시간 30분 후에 행안부 장관 긴급 지시가 9시 47분에 이루어지고 1시간 50분 후에 행안부 장관 주재 상황 판단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 후에 국무총리 주재 상황 판단 회의가 열렸고 위기상황 대응본부가 가동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22년 10월 29일 18시 34분에 최초 압사 위험이 112에 신고가 됩니다. 약 3시간 후에 용상서장에게 위험하다 취지의 보고가 되고 3시간 45분 후에 압사 참사가 발생이 됩니다. 119 최초 신고 접수가 22시 15분에 이루어지고요. 약 4시간 후에 용산 소방서장 그리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약 4시간 10분 후에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비교가 되죠. 다음.
우리 비서실장님께서는 뭐 잘 아실 건데 국정자원 화제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유엔 총회에서 귀국 중에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귀국 후에 밤새 상황 점검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밤새 상황 점검하셨습니다. 네, 제가 보기도 제가 듣기로도 귀국 직후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무위원들로부터 관련 보고 및 점검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9월 27일 국무총리 및 행안부 장관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립니다. 그것도 두 차례 아침, 오전, 오후에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9월 27일 18시에 화제가 완진이 됩니다. 네. 그리고 9월 28일 오전 대통령 주재 긴급 비상대책 회의가 10시 50분에 열립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추가될 내용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고 저희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국무총리 주재 행안부 장관의 최초 지시부터 국무총리 주재 상황판단회의 또 위기상황대응본부까지 걸린 시간이 3시간이라는 것도 맞고 그 과정에 대통령님이 비행기에서 내려서부터는 사실상 실시간으로 국무위원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이태원 참사를 한번 봐볼게요. 압사 위험 신고가 4시간 30분 후 참사 발생 45분 후에 대통령 보고가 이루어지고 최초 압사 위험 신고 5시간 후에야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가 되고 대통령 최초 지시는 23시 21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최초 압사 위험 신고 7시간 30분 후에 국무총리 주재 긴급 대책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화재 발생 10분 만에 소방력이 도착해서 화재 진압을 시작했고 40분 만에 장관에게 보고가 되며 긴급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유엔 총회 도착 직후부터 관계 장관들의 대응을 보고받고 점검하며 신속한 대응을 총괄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초 압사 신고를 3시간 동안 무시하며 참사를 방치했고 압사 위험 최초 신고 4시간 30분 후 참사 발생 45분 후에 마무리해 주시죠. 보고가 되고 대통령의 보고가 됐음에도 대통령의 첫 지시는 보고 20분 후에야 이루어집니다. 아까 오전 중에 우리 실장님 답변을 해주면 비서실장 국민 안전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마무리해 주세요. 질문 안 나와도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맞는 거 맞죠? 네. 그런 각오로 앞으로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조금 보충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대통령께서는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불평과 불안을 겪게 돼서 송구스럽다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 역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국정자원 화재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고 복구에 전력을 다할 것을 주문한 적 있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동시에 저희들은 책임지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재난의 경중을 따져서 책임자의 자세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들과 비교해서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같이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자녀를 떠나보내고 20대 청춘을 떠나보낸 그 가족들은 이 방송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울고 계실 거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사회적 트라우마까지 남긴 대형 인명피해 참사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 대목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그 PPT 한번 보실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69조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헌법 수호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 헌법 수호 의무가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이냐?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즉 헌법 수호 책무는 그냥 말로 선언되는 게 아니라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의무라는 겁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대통령실 역할은 대통령을 무조건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실처럼 개인의 대통령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책무를 지닌 대통령 직무 성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내란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 정면으로 위협하고 민주적 질서를 훼손한 중대 사태인데요. 지금 특검을 통해서 계엄 선포의 경위, 뭐 이런 부분들을 수사를 통해서 형사 책임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형사 책임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주셨고, 오전 답변에서 우리 비서실장님께서도 별도의 조직을 검토할 수 있겠다. 즉 형사 책임 이외의 행정 책임 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형사 책임은 좁고 깊게 반드시 그리고 엄격하게 묻도록 해야 되고, 행정 책임이나 미래를 위한 권고와 대비는 넓고 세세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수사의 시간은 지금 왔지만 진실의 시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데는 크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프랑스식 모델이고 하나는 남아공식 모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식 모델은 형사처벌을 굉장히 엄격하게 했던 모델입니다. 모두 말하자면 국가 공동체를 배신한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진실을 규명할 거냐. 남아공은 진실과 화해 모델이라고 해서 진실을 말하라. 그럼 우리가 포용해 줄게. 자, 근데 우리는 둘 다 하고 있죠. 특검을 통해서 형사 책임도 지게 하고. 근데 진실의 시간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대통령께서도 이 다음 PPT 보여주세요. 대통령께서도 야5당 그리고 광장 시민연대와 함께 올해 2월달, 4월달, 5월달 세 번에 걸쳐서 사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헌법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형사책임 이외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다시는 윤석열 같은 정권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하는 대책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 약속했던 반헌특위 구상을 어떻게 이행을 하실지, 어떻게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독일의 연방헌법수호청이라는 기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안보실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올해 5월 달에 독일의 제1야당이 AfD입니다. AfD. 제1야당. 여당이 되느냐 마냐 했던 제1야당인데 헌법수호청에서 여기를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지위기 바탈할 수 있고요.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할 수 있고, 나아가 정당 해산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 이런 결정을 한 건 뭐냐? 2024년 우익범죄가 전년에 비해서 50% 이상 증가했어요. 인종차별적 발언, 혐중 발언하는 우리나라의 어느 정당도 생각이 납니다. 무슬림에 대한 혐오 조장, 소수자 배제, 반헌법 활동을 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쟁 상대가 아닌 의회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규정이 됐습니다. 이런 정치 세력이 집권하게 될 경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자취를 감추고 더 이상 투표를 통해 해당 세력을 해산시킬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AfD는 지금 헌법수호청의 조사를 받고 이후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상황과 조금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정성호 장관께서 국민의힘 해산 심판 청구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었을 때, 하지만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이것은 최종적 장치다. 그런데요, 봅시다. 헌재에서는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느냐를 살필 때 정당 대표,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등이 공식적 발언, 그냥 강령만으로가 아니라 공식 발언이 어떠했는가, 정당의 이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당원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를 살펴보라고 했고요. 또 헌법재판소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다음 PT 보여주세요. 당대표의 활동, 정당의 활동은 뭐냐? 당대표, 최고위원, 국회의원, 이 사람들 활동이 정당의 활동이라고 봐요. 이분들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났느냐 하면 정당 해산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자, 보세요.
정광훈 집회에 가서 대통령, 지금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부터 시작을 해서 부정선거 음모론부터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근데 정광훈 집회 가 계세요. 그 다음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방해 행위하러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이 그 앞에 가 있었습니다. 관저 앞에. 주요 활동하는 사람 국회의원들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버젓이 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대통령님을 만나고 와서 하나로 뭉쳐 싸우자. 이재명 시정연설 이번이 끝이다.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다시 정권 되찾아야 돼.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해요? 내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내란 선동의 선거 불복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전광훈 세력이랑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적 기본 질서를 주요 활동가들이 어기고 있다.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있다면 보충적으로만 적용됩니다. 이건 뭐냐? 인적 교체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제1야당 윤석열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집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인적 교체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며칠 전에 우리 로텐도르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저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직접적 이행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협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견결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반헌법 세력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의 시간을 갖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 정상해산 심판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의원님 위원장님 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장식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 엄벌하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대통령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거기에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불과 몇 개월 전에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다짐하면서 옷깃을 더 바투잡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반헌법 특별조사위원회 서명하셨던 걸 거론해 주셨는데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충실하게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방헌법 수호청과 관련된 말씀 주셨습니다. 헌법 수호와 관련된 것은 모두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평가하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혜롭게 논의하셔서 결과를 주시는 대로 충실히 따를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자료 요청하실 거 있다고요? 네. 예, 위원장님 지금 그 뉴스를 보니까 울산 동서발전에서 붕괴 사고가 있어가지고 7명이 매몰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운영이 관련되어서 출석한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 중에서 물론 우리 실장님들이나 다 당연히 이 자리에 계셔야 되겠지만 혹시나 이 관련되어서 실무자 중에서 여기 꼭 있지 않고 이 관련된 또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현장에서 또는 그 대통령실 가서 필요한 부분들도 직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위원장님께서 필요한 혹시 부분 관련자 있습니까? 네, 위원장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해체 작업 중에서 9명이 매몰됐습니다. 그중에 2명은 구조되었으며 이 2명은 경상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7명이 매몰되어 있는 상태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고를 받고 재난본부장이 현재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위기관리센터장이 이 담당 업무이고 위기관리센터장은 국정감사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배석하신 분 중에서는 그 관련 업무를 네, 관련 수행하신 분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큰일이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현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동포 갑 최현일 의원입니다. 비서실장님, 네. 인수위가 하는 일이 보통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밑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또 짜고 정책 공약을 실행하는 아주 바쁜 시기죠. 네, 그렇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되죠.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인수위 시절에는 불법과 비리가 만연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위 시절 시작한 관저 및 집무실 공사, 아마 언론지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와 특수관계인 21g 종합건설 면허도 없는 무자격업체인데 여기다 공사를 맡겨서 결국은 호화시설, 사우나, 스크린 골프장, 또 뭐 반려견 수영장 의혹 이런 거를 만드는 데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사위 국정감사에 21g 김태형 대표가 나와가지고 관저에 흰옥기탕과 다다미 방을 시공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작년에 운영위 국감에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저에 사우나, 스크린 골프장 시설 없다. 검소하고 초라한 대통령 관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백한 위증 아닌가요? 네. 그렇죠. 지금 사우나 시설이나 스크린 골프장 시설 지금 있나요?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집무실 관저에 두 곳에 사우나, 스크린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1m 높이 정도 되는 파란색 목욕탕 타일이 있는 수조가 있습니다. 저희는 반려견 수영장 수십 마리의 애완견을 키웠잖아요. 근데 윤석열 측에서는 UA 대통령 초청 차담회를 위해 만든 종용령 시설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혹시 해당 수조가 언제 어떤 용도 비용이 얼마 든지 아시나요, 실장님? 정확하게 수치를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023년 9월달에 설치됐고요. 비용은 1억. 대통령실 예산. 이거 비용 환수해야 거 아닌가요? 개인 용도로 만든 거잖아요, 이거. 이거는 환수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호처 기획실장 직무대리님, 수조 옆에 대리석을 깔아둔 이유가 외비 방문 때 식사 차담을 나눌 수 있는 테이블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걸 어때 확인 가능하세요? 네, 존경하는 의원님, 네. 질의하신 사항은 경호처 서관 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호처 기획실장 업무 아니세요? 예, 그 관저 부분은 이 내용을 아시는 좀 비서실에 계신 누가 있나요? 비서실에 서관 사항입니다. 누가 있나 비서실에? 관리비서관이 담당할 텐데요. 아마 의원님이 이 관련해서 이런 비용들까지도 있는지 제가 확인해보고 의원님께 네, 서류라도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테이블을 만들었다, 뭐 차담했다, 뭐 또 수조 옆에서 공연까지 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나, 골프 시설 이게 법과 규정에 따라 설치돼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정진석 실장이나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사우나 스크린 골프장도 없다고 거짓말한 승계한 이유가 뭐냐면 업체 선정, 공사, 자금 집행 모두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숨기고 싶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거 기획관실장님, 스크린 골프장이 경호 시설인가요? 예, 스크린 골프장은 경호 시설이 아닙니다. 근데 다만 거기 스크린 골프장에 경비 초소 공사를 진다는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 경호처 예산을 썼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조치했나요? 향후에?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경비 시설 및 처소 조성 예, 공사 알겠습니다. 명목으로 공사를 이게 진행한 것으로 어디서 알고 있습니다. 시공한지 아세요? 언론을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현대건설이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운계약서 만들었죠. 이게 원래는 실제 공사비가 3억인데 1억 3천을 계약했습니다. 이거 뇌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뇌물입니다. 뇌물 수수예요. 예, 지금 수사 중이고요. 그런데 공사비를 왜 일부밖에 안 받았나? 1억 7천만 원 왜 안 받았냐? 그걸 보니까 영빈관 신축 공사 특혜 의혹이 있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예, 지금 그 언론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경호처에서 향후에 그 수조 이게 만들어진 거 불법 수조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불법 시설 있죠. 정확하게 진상 조사를 하세요. 정의원 의원님 그 부분에서는 하셔가지고 저희 경호처 의원실에 서관 업무가 아니고 비서실이 관리를 하는 걸로 업무 알고 공유를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한테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예. 그리고 저 한미 관세 협상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김용민 실장님, 그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그 당시 12.3 내란 당시에 대통령이 탄핵되어 국정이 마비된 그 어려운 시기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정책실장님. 올 4월부터. 그렇죠. 예. 그 당시 한덕수 대행은 미국과 맞서 싸우지 않겠다는 진짜 궤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대통령 비롯해서 대통령실 정부에서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 비해서 이재명 대통령님과 실장님 비롯한 협상팀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그 대통령 말씀에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외신들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했다고 극찬했고요. 일본에서도 한국이 더 잘했다고 말했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야당 일각 국민의힘에서는 관세 협상 성과를 깎아내리게 급급합니다. 합의문이 없었다. 조만간 MOU 발표하잖아요. 팩트시트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예. 백지 외교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함께 기뻐하고 칭찬하는 게 정치 도의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익을 최우선으로 그렇죠. 협상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뭐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팩트시트 뭐 이런 MOU 이런 서명 향후에 잘 진행해 주시고 또 하나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는 이번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는데 요거까지도 좀 말을 하는데 반도체 관세 협상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되나요?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국이 대만과 비교 불리하지 않다는 내용도 포함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추가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관저와 관련된 것은 아마 우리 기획실장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대통령 비서실 소관이고 일부는 경호처 소관입니다.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물적 자원에 대한 구분들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고요. 하지만 최현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들을 전부 다 가능한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충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상호 정무수석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예, 정무수석님. 네. 그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대통령실 초기 행정관 비서관들의 임명을 김현지 실장이 주도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네. 예, 대통령께서는 모든 부처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해라 이런 지시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김현지 비서실장 부속실장 왜 안 나옵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은 오후에 대통령 일정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만 출석이 가능해서 여기 운영위의 오전 증인으로 출석. 사실상 안 나오겠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전 3시간이면 사실 충분히 오늘 회의 몇 시에 시작했습니까? 네. 질의를 몇 시에 시작했습니까? 오늘 거의 11시쯤 시작하셨어요. 11시 45분에 첫 질의가 정해졌기 시작됐습니다. 때문에, 예. 이 말은 거의 우리 당 의원들은 질의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의도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나왔는데 질의를 못하게 해놓고 나왔는데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물타기를 하려는 오늘 생긴 그런 우발적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저 대통령실에서 계획하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그렇죠. 그러나 네, 민주당 의원들께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 저는 봅니다. 오늘 이렇게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로 파행이 된 것은 전 나왔으면 어땠을까? 과연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님께서 배치기 3번 당한 것 정도로 끝났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것은 예, 이런 식으로 꽁꽁 숨기려고 드니까 자, 조용히 꽁꽁 하세요. 숨기려고 하니까 자, 자꾸 조용히 이렇게 하세요. 뭐 있는 거 아니냐,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거예요. 만사현통, 최고 존엄, 그림자 실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초하신 겁니다. 제가 우리 당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득달같이 달려드시는데 얼마 전에 우리 운영위에서 증인 출석 의결할 때 그랬죠. 어느 여당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김건희 여사 얘기를 꺼냅니다. 김건희 여사와는 비교도 안 되게 훌륭한 영부인을 보유하고 있다. 맞습니다. 복화로 과일 2톤 결제하시고 집에서 코끼리 키우신 김혜경 여사 계십니다. 복화로 샴푸 결제하고 초밥 사 먹었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잠시만요. 많이들 항의를 안 하십니다. 잠시만요. 그렇죠? 중단해 주세요. 김현지 여사가 중단하라고. 김현지 여사라는 얘기를 듣는 아유, 겁니다. 김혜경 중단하라고. 여사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까? 제가 합니다. 제가 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박충건 의원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국회법 제 146조에 있습니다. 이걸 위반할 경우 발언권을 중지시킬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의장에서 그런 발언할 경우에 발언권을 중지시킬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질의를 하실 때 이 146조를 갖다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 앞에 질의를 하는 와중에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셔야죠.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제 얘기를 갖다 듣고서 하세요. 내 얘기를 듣고서 하시라고. 말마다 끼어드시지 마시라고요. 지금 끼어들고 계십니다. 자, 의원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야를 떠나서 듣기에 거북하더라도 의원들이 사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제재하거나 이렇게 소란을 통해 가지고 소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게 원활한 의사 진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각자 정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감사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시는 분도 이런 걸 다 유념하셔가지고 감사에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발언 계속하시죠. 예,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왜 나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실 특활비 집행 내역, 이 뉴스타파 기사인데 보니까 309건 중에 최소 86건이 기재부 지침을 위반했다라고 합니다. 여론 총치비, 경력금 같은 것은 일반 경비로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억 5천만 원이 넘는 특활비로 집행했다는 거예요. 309건 중에 86건이면은 최소 4건 중에 1건이 부정집행이라는 건데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한 오남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이 당시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부속실장인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데 국민혈세 1억 5천만 원을 오남용한 의혹을 남긴 장본인이 보직 이동해서 국감에 안 나오는 것은 책임 회피이거나 도피다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 경기동부연합과 교류한 의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동부연합이 어떤 조직입니까? 과거에 위원정당 해산 심판 받아서 해산됐던 통진당의 배후 세력이고 김일성 추성 세력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조직으로 알려진 조직 아닙니까? 이런 조직과 그럼 잘못됐어요? 이런 조직과 교류해온 사람이 대통령실에 최고 실세로 있다라고 하면, 이런 의혹이 있다고 하면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20대 대선 당시에 김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전화 통화한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걔네한테 한 300억 원 땡겨와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런데 무슨 6천만 원 따위를 저한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의혹이죠. 근데 만약 이 당시에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경기도청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공무원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넷째, 2004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던 성남시 의회 점거 사건에도 김현지 실장이 연루됐었죠. 다섯째, 2013년에는 성남의제 21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이재명 시장의 정적을 공격하는 용도로 다량의 문자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전과자입니다. 여섯째, 지난번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당시에 사퇴를 종용한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현직 국회의원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인가, 이렇게 의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일곱째,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에도 인사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과거 성남의제 21에서 단연간 함께 했었죠. 여덟째, 이하영 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도 개입한 의혹. 이거 변호를 맡았던 설주한 변호사를 질책하고 교체했다는 의혹 아닙니까? 여덟째 뭡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영정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하고 관련된 위중교사 정황에도 김효지엇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김현지 부속실장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의혹 아닙니까? 이런 수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런 수많은 의혹들을 국민들께서 제기하고 계시고 이렇게 야당에서도 수차례 제기하고 있는데 나와서 해명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와서 해명하려고 하는데 못 그러니까 나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아니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이면 저도 국회의원을 4번 해봤는데요. 예. 의원님 개개인에게 준 7분 시간에 충분히 의혹을 해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10번째 질의 순서인데요. 네. 지금 우리 당 의원 중에서는 제가 3번째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오후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 당 의원 2명밖에 질의를 못 한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오전에 출석시켰는데 10시부터 질의하면 그래도 2시간, 3시간 질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업무 보고 하느라 한 50분 지나갔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파행되고 그래서 첫 질의 몇 시 시작했습니까? 11시 45분에 질의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도대체 우리 당 의원의 질의를 몇 개나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많아도 의원님, 의원님. 하나 아니면 2개입니다. 국회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상황을 대통령실이 어떻게 예측하고 그건 얘기할 수 이해합니다. 있겠습니까? 예, 그건 이해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될 수가 없고 김현지 부속실장 또한 제대로 해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어쨌든 출석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고 예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네,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도 국회의원을 4번 했습니다만 저도 야당 의원 해봤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의혹 제기도 사실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해주실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냥 시중에 떠도는 거 다 모아서 다 의혹이라고 해서 한 사람의 인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건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제 얘기도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국감장이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대통령 일정을 수행해야 돼서 불가피하게 오전에만 출석하겠다고 한 것이 출석 거부로 말씀하신 것도 좀 과하고요. 이렇게 쭉 해명할 수 없도록 열거해서 의혹 제기하는 방식도 제가 볼 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좀 정무수석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네. 아니 수석님 저희가 의혹 제기만 이렇게 하고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의혹 제기만 하고 답변을 듣지도 못해서 저희로서도 답답한 게 많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특활 같은 건 입이 없어요. 강의할 수 있는 의원님. 자, 잠깐만요. 이 정도 의혹은 1시간 30분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나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뭘 잘 배워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고. 동료 의원을 잘 배워줘야지. 잠깐만요. 자, 그만하세요. 존경스럽게 하시면 제가 똑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박충건 의원님. 자, 위원장한테 그 정도의 권한도 없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질문을 제가 하고 정무수석입니다. 그거 다 끝났습니다. 그 이의를 제기하는 걸 바꾸서 그 정도 권한도 없습니까? 그럼 제 권한을 이제부터 써도 되죠? 아니죠. 예. 답변을 듣겠습니다. 끝났는데 거기다가 답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너 편파적이야. 어디서는 너무 잘잖아. 진짜로 편파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하겠습니다. 편파적으로 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니, 저희가 어제 안창호 위원장 답변을 다 보고 왔습니다. 최소한의 소명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 이 자리에 증인으로 와 있지 피의자로 와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로서도 그 일개 비서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그게 합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50명의 비서관 중에 한 명일 뿐인데 너무 과도하게 공격받고 있고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나서서 보호한다고 또 뭐라고 할까봐 말도 잘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대로 보고 드리는 것이 저희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으로 과도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총 9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특활비 집행 내용과 그리고 강선우 사퇴 의혹, 김인호 산림청장 의혹 관련해서는 향후에 질의 시간에 질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동부연합 그리고 300억 선거법 관련, 선거자금 관련, 성남시 의회 관련, 성남 22일 관련, 이화영 재판 관련, 김용 위중교사 관련 이 사안들은 지난 정부에 조사할 만큼 조사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으며 국정감사랑도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서미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서미아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해서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해 오신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서 인격 모욕적이고 매우 저급한 말장난 그리고 가짜 뉴스 확산에 해당하는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는 이 국감장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고요. 엄중한 국감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은 좀 강력하게 제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좀 보시겠습니다. 올해 5월 에이펙 정상회의장에 첫 삽도 못 떴다는 보도입니다. 작년 11월 28일 에이펙 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5일 만에 내란 속의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해서 에이펙을 완전히 내팽개쳐버린 이런 보도입니다.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에이펙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5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경주 선언으로 대표되는 역대급 에이펙이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PPT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계 최강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관세 협상에 대해 뉴욕 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의 호평이 이어졌는데요. 윤석열 정부 3년간 추락할 대로 추락해버린 국격과 외교를 짧은 시간에 회복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정말 잘 뽑았다고 영남 지역의 국민들까지도 나서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맞서서 이재명 정부 공직자들께서는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치밀하게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걸었을 것이라고 감히 짐작을 해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 이가 빠지신 분도 계시고 원형 탈모, 빈혈 코피까지 쏟아가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수고 덕분에 주요 경쟁 국가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타결을 했다고 보고요. 강훈 실장님, 네.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에이펙 성과와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처럼 5개월 전에 저희가 대통령실에 처음 왔을 때는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상황 점검에 나섰고 이 상황은 그 상태에서는 국무총리도 장관도 아무도 지시할 수 있는 상대가 없었던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달 뒤에 대통령 국무총리가 임명되었고 국무총리에게 저희 대통령실은 바로 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고 국무총리가 나서서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협조하고 유기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생각보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에이펙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사이에 많은 양자회담 및 다자회담이 일어났으며 대한민국의 외교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이제 세계 속의 외교로 드러났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딱 이 자리에서요 국감을 치렀었습니다. 작년에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그 강훈식 실장님 자리에 딱 앉아 계셨는데 작년에 비서실장님하고 강훈식 실장님이 너무 다르셔가지고 진짜 세상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이 체감됩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또 이번 간세 협상을 통해서 한미 관계가 어느 때보다 업그레이드 된 것은 물론이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까지 승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강훈식 실장님, 경영법 정책실장님, 이성락 안보실장님 비롯해서 대통령실 공직자분들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PT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요, 이를 두고 탄핵감, 굴종 외교, 핵 장수한 승인 꽁수라면서 최종 협의 중인 합의문을 당장 내놓으라면서 헐뜯기 바쁩니다. 심지어 일본보다 불리하게 협상을 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서슴지 않고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건 내란 옹호를 넘어서 망국적 선동을 일삼는 모습이라고 보여져서 정말 유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적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 주권 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재명 대통령님 잘 보좌하셔서 흔들림 없이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훈식 실장님과 공직자분들께 당부를 각별히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성락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시고 하겠습니다. 계엄령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인센터 만들어가지고 계엄령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서 의원님. 그래 말도 안 되는 서 의원님. 답변하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서 의원님 말도 안 되는 계엄 논란 또 하지 마시고요. 작년 국감에서 신원식 실장은요, 계엄에 대한 우려를 질의하는 저에게 말도 안 된다면서 오만한 태도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신원식 실장의 뻔뻔함에 분노했던 지난해 국감이 아직도 저는 생생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진짜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이후 내란 속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신원식 실장이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성락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직책을 가지신 분이 불과 한 달 전 비상계엄과 대북 군사작전을 모를 수 있습니까? 그 직책에 계신 분이 한 달 후에 이런 일들을 모릅니까? 글쎄 제가 뭐 그 위치에서 추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모른다면 정말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무도한 것인데요. 신원식 실장은 이미 12산 비상계엄 한참 전에 삼청동 안가에서 내란 속에 윤석열이 비상대권을 운운할 때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엄을 사전에 눈치챘으면서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계엄을 운운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단정지은 안보실장의 이런 태도는 정말 자격 미달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신원식 실장을 출석시켜서 계엄 연루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터무니없는 국민의힘의 트집 잡기 때문에 무산된 것이 정말 유감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성락 실장님께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가 안보와 국익 수호를 위해서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명심하여 하겠습니다. 네, 경호처 기획관리실장님 강병인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김성훈 전 처장이 재판에 나와서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영장 집행을 막아야 할 운명에 처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윤석열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 경호처의 운명입니까? 실장님? 예, 체포영장 집행 당시는 그것이 운명이냐고요?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막을 명분 없죠. 예, 막을 대통령 근거가 경호, 없습니다. 네네. 대통령 경호법에 직원들이 구치소까지 쫓아가면서 총기까지 동원해가지고 결사옹호라는 이런 조항 있습니까?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경호처가 탄핵 국면에서 보인 모습들은요,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총기로 법치를 향해서 겨눈 겁니다. 또 대통령 휴가에 해군 함정을 동원해가지고 술파티를 벌리고 내랑 동조자들한테 비아폰을 보급한 중심에 경호처가 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예, 없죠. 있을 수 그렇습니다. 없는 일이죠. 예. 윤석열 정부의 폐악질이 어디까지인지 아직도 가늠이 안 될 정도인데요. 그리고 이제 와서 역사가 평가한다, 일선 제시였다 등 국회와 특검에서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김성훈 국무처장은요, 파면됐죠? 예, 파면됐습니다. 그런데 대기 발령 중인 본부장에 대해서 본부장들도 엄중한 좀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 대기 본부장 중에도 직위해제자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감사를 하고 우리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온에 따라서 징계 처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신은 이런 일이 없도록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중한 처벌을 좀 고려하시도록 특별히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훈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의원입니다. 저 강훈식 실장님, 네. 뭐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최악의 상황에서 뭐 성공적인 관세 협상, 에이펙 성공, 그리고 주가 4천 돌파, 그리고 GPU 26만 장 확보, 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홀과의 MOU. 전 하나하나가 되게 놀랄만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폐허 속에서. 그리고 그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총력을 다했다. 저는 대통령실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고생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폐허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이제 시작인데 계속 대통령 항상 그 말씀하시잖아요. 1시간을 5천만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일하신다고. 그런 심정으로 좀 일해서 정말 국민들이 살만한 나라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국민들의 또 관심사 중에 하나가 지금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옮기는 문제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연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용산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하는 문제는 연내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관저 옮기는 문제가 사실은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또 실제로 공사 자체가 다른 규모로 진행돼서 아마 저희 대통령실 직원은 연말까지 가능한데 대통령께서는 연말까지 가능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관저 옮기는 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보고 드립니다. 연말 지나고 내년 뭐 초나 상반기 중에 네, 가능하다고 그렇습니다. 상반기까지는 되겠습니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은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사후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해본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6월 4일 날 용산에 처음 가셨잖아요. 네. 그때 모든 국민들이 상당히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날 대통령께서 지금 용산 사무실에 왔는데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 황당무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황당하고 가슴이 아팠을 것 같은데 실장님 그날 좀 그때 상황이나 심정이 좀 어떠셨어요? 네, 대통령께서 저희가 2시에 임명 선서를 하고 대통령께서 저한테 처음 지시하신 내용은 비상경제 TF를 소집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비상경제 TF에 해당되는 분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그분의 연락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인지도 또 그분들의 연락처를 저희가 인터넷이나 수소문에서 찾아서 비상경제 TF를 그날 오후에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수인계를 받는데 먼저 정권에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으셨습니까? 그냥 하나도 인수인계 받은 게 없습니다. 하나도 못 받았어요. 네, 하나도 없습니다. 이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인수인계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어떤 처리가 가능한가요?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확인해 보지 못해서 그럼 따로 저희가 확인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때 갔을 때 컴퓨터 본체가 없다, 모니터만 있고 하드는 다 어디 갔다, 뭐 이랬는데 업무를 초반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그래서 사실은 초반에는
이게 대통령실이라는 게 의원님 여기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보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초반에는 휴대폰으로 연락하고 뭐 사실은 저희끼리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그 컴퓨터가 세팅된 것도 당연히 없었고 그 안에 내부의 결제 시스템도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그냥 전화로 유선으로 확인하고 문서로 만들어서 보고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좀 안정화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2달 정도 걸렸던 두 것 달이요? 같습니다. 네. 오, 지금 5개월 됐는데 2달을 그렇게 네,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대통령 기록물 이관 관련해서 이것도 목록만 있지 파일 진위 여부를 확인 못 한다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목록만 있지 이게 제대로 갔는지 파일이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내에 집기가 무엇이 있고 대통령실 안에 집기가 무엇이 있고 어떤 게 있다고 하면 목록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지 자체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그리고 그 대통령 기록물 보면 보통 지정 기록물은 보통 한 15년 이내 이렇게 기록물 보호돼 있는데 다 30년으로 일괄 지정했다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30년이나 묶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공개돼야 되고 가장 투명해야 될 대통령실의 기록물들은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도움이 될 내용들도 그 여야를 막론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공유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인수인계도 없었고 기록물에 대한 것도 과거 뭐 법이나 과거하고 다르게 돼 있고 근데 이제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30년씩 한 거는 뭔가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당연히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업무가 아까 이제 제가 성과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업무 환경 얘기를 들으니까 더 좀 놀라운 것 같긴 해요. 지금은 뭐 문제 전혀 없습니까? 이제 업무하시는데? 네, 많은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고 뭐 아직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만 추후에도 보강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오늘 국정감사뿐이 아니고 저희 운영위 할 때 계속 김현지 실장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고의 가치도 없어서 거의 대응을 안 하는데 그리고 출석하신다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석 만약에 오늘 하셨어도 별로 뭐 지적도 못했을 것 같은데 저러세요. 아까 실장님 뭐 좀 해명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한 가지만 뭐 시간 많지 않으니까 아까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시간 많지 않으니까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의원님들이 질의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해명까지 할 필요 있는 사항들이 별로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저도 3선 의원을 해봤고 국정감사를 9번 해봤습니다만 의혹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아주 기본적으로는 기본적 근거에 의해서 의혹 제기가 되어야 저희들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해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텐데 너무 기본적인 사실과 동떨어진 사안들을 하고 또 심지어 지방의원들은 그런 의혹을 제기해도 제명 조치가 없는 걸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주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지 실장 문제를 감추고 또 감쌀수록 국민의 의구심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김현지 실장이 권력자다 이렇게 실감한 장면이 저는 3가지 정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국감 출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니까 갑자기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발령을 냈는데 국민들에게는 느닷없는 발령이었고 김현지 한 사람을 위한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국감에 오전만 출석하겠다고 하는 문제도 그겁니다. 오전에 시간 제한을 두겠다는 건데 피감 대상자가 원하는 만큼만 받는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전에 하면은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돌발 상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의원 2명 또는 3명 정도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업무 보고 끝나고 나면은 이게 좀 국민 앞에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요. 또 민주당 의원들이 김현지 실장 얘기만 나오면은 논의를 못하도록 너무 고성을 지르셔가지고 또 대신 변명하고 대신 고발도 해주거든요.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서실장님, 국정기획위원회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예. 그곳 인사할 때는 대통령 비서실이 관여합니까? 최초에 국정기획위원회 어떻게 구성했죠? 국정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장님이 인사를 하셨습니다. 네.
제가 어제 보도를 보니까 김용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해서 구속까지 됐었던 서은주라는 분이 계신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실에 발탁돼서 근무한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네. 서은주 씨를 직접 아세요? 모릅니다. 서은주는 위증교사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서 1심 재판 중이고요. 이제 보석으로 석방되다 보니까 전자팔찌를 찬 채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직책도 정해지지 않은 채 국정기획위원장실에 근무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좀 의혹 제기가 되는 거고요. PPT 좀 띄워주세요. 제가 사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김용 사건에서도 지금 김현지 실장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작동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의 핵심이거든요. 김용은 아시다시피 불법 대선 자금 6억 원을 받아서 재판 중이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범관계에 있고 수혜관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의 보좌관인 김현지 실장이 관여했다면 이게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이게 사건 내용은 간단해요. 이용을 하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이 김용 민주부원장 관련해서 허위 알리바이를 증언했다가 위증인 것을 실토했고 실토하는 과정에서 박지민, 서은주 씨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위증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증언을 했냐면 2021년 5월 3일에 원장실에서 김용 전 부원장을 만났다. 2년 전 일이긴 하지만 휴대폰 일정표에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이 왜 중요하냐면 5월 3일자는 유동규와 김용이 1억 원을 받았다는 그 날짜거든요. 이 증언이 사실이면 알리바이가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부에서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더니 증언 직전에 김용 이름을 쳐넣어서 사후에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호가 자백을 한 겁니다. 다음 PPT 좀 띄워주세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얘기는 그겁니다. 김용의 변호인 이상호가 김용의 체포영장을 김현지 보좌관에게 보냈다는 게 저 재판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재판 과정에 나왔으니까 제가 아는 거죠. 근데 언론 보도도 났으니까 비서실장님 진상 파악했을 것 같은데 김현지 실장한테 이상호로부터 체포영장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의원님 이게 국정감사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상관없습니까? 인사검증이 있는 거고요. 사법방해 행위를 하게 되거나 뭔가 범법행위나 위법행위가 있으면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위치가 지금 이진석 체포영 관련된 것도 대통령실이 보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근데 그 대통령실이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답변 드려도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답변을 피하세요?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왜 네. 답변을 못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해도 그러니까 됩니까? 답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못하게 자꾸 끊으시면 어떻게 말을 그러면 합니까? 체포영장 관련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네, 하세요. 예, 이것은 대통령실의 업무와 무관한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물음에 대한 답변 잠깐만요. 제 질문 시간이니까 제 물음에 대한 답변이 아니죠. 제 질문이 지금 대통령실 관련과 뭐가 관련이냐 이런 질문이고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을 회피하는 거예요. 관계가 이상으로부터 김용의 체포영장 받았다는 간단한 질문에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하면 되는 거지. 네, 안 거기에 대해서 받았어요. 왜 답변을 얘기해 네, 안 못하세요? 받았다니까요. 직접 김현지한테 확인하셨어요? 아니, 제가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보고받지 않았다는 걸 왜 확인합니까? 아니, 거기가 근데 무슨 본인이 왕이라고 어떻게 아세요? 김현지 실장이 거기가 받았는지 김현지가 안 무슨 받았는지를 실세라고 어떻게 거기 아세요, 가서 확인합니까? 다 비서실장한테 어떻게 보고하게 아세요? 돼 있습니다. 확인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시냐고요? 제가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이용호에게 위증을 교사한 박지민, 서은주는 대선 캠프 거친 사람이고 경기도에서 갈등 조정관과 대협력관을 지냈습니다. 경기도에서 김현지 당시 비서관과 같이 근무를 했고요. 지금도 위증교사로 재판 중인데 이 위증교사 했던 분들은 버젓이 친명계 의원 보좌진으로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분은 병가 내고 지금 안 나오고 사실 그 의원실에서 월급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그 서은주 씨 같은 경우에는 국정기획위원회면은 사실상 이 정부의 밑그림 정책을 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같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용 당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박지민 서은주한테 딱 얘기를 해요. 김 히읗지읒을 만나서 상의해라. 그렇게 얘기한 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보도도 나왔고 실제로 그 텔레그램 같은 내용이 전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김 히읗지읒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제가. 이 김 히읗지읒은요.
당연히 김현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당시 김용과 친하면서 모든 것을 상의할 정도로 권한이 있고 위증 교사분들하고도 같이 근무했고 위증 교사분들을 인사로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김현지밖에 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뭐 사실 다르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셔서 답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다 아니, 제 그렇게 의견을 안 생각해요. 들으시잖아요. 제 답변을 들으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김희호치 씨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변할 생각하시는 기회를 드릴게요. 분이겠죠. 제가 볼 때 생각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거는 중요합니까? 사법 방해인 거죠. 아니 그래도 답변할 기회는 아니, 주셔야 되는 그 거 김영 아닙니까? 재판에서 위증 답변할 관련돼 기회는 봤는데-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피의자입니까? 충분히 하세요. 증인이면 증인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아니 제 질문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헷갈려 가지 마시고 답변.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답변 드려도 됩니까?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하시고 비서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사검증을 왜 당신이 해요? 상관이 없. 말들이 뭐예요? 야당원이 인사검증을 당신하니까 대통령실에 사면 됩니다. 대표실 인사검증 자, 의원님들, 위원님 조용히 좀 자중해 주시고요. 그 비서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회의원 하시면서 국정감사 질문하는 자리에 있다고 함부로 말씀하실 입장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비서관 하셨던 분으로서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법률비서관 하셨던 분으로서 저는 국정감사 내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 검토해봤습니다. 주로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이 김건희 여사의 관계와 최혜병 사건과의 관계가 덮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말씀드리게 두세요. 왜 남의 질의에 자꾸 답변해 협박합니까 제가? 그건 윤석열 정부 때 하던 짓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너무 지나치십니다 의원님. 자, 국정감사와 관계없는 질문으로 국정감사의 전선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제가 답변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까지 압박하십니까? 왜 답박을 압박하십니까? 비서실장님. 방해하십니까? 비서실장. 이게 뭡니까? 자, 비서실장 자중해 주시고요. 답변은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 다 했잖아요. 국권위원장 상대로. 전용기원 발언하게 해주세요. 보고 시작. 다 하지 않아요? 답변하려고 하는데 못하려고 아니고. 방해한다는 거 보면 답변이 저희는 어제 안 하고 이런다고 쫓아갔습니다. 지기를 한 거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검찰에 가세요. 고발해요. 자, 근거 없다고 하잖아요. 고발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조금 있어. 이재명원님 정말 의원님은 검사가 아니라 상대 소설가 같아. 자, 완전히 정말 인격 모독하는 나. 자, 계속 하실 겁니까?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인격보도가 되면 가만히 구분하시오. 자, 전용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됩니까? 네. 실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윤석열 정부가 이래서 망한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수사하고 털고 하다가 답 안 나오니까 계엄하고 그래서 망한 겁니다. 네. 저렇게 답 정해놓고 대통령실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보셨으니까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질의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계속 야당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은 입이 없냐, 왜 안 나오냐라고 말씀 주시는데요. 우리가 여야가 일반 증인이 합의가 됐으면 주진우 의원님은 증인석에 있었을 겁니다. 이게 그 국민의힘에서 제공한 일반 증인이고 이게 민주당에서 제공한 거예요. 김현지, 주진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야가 합의가 돼 있으면 우리 조준희 의원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계셨을 거예요. 그거 무서워가지고 뭐 반반 치킨이니 출석 시간을 조정 못하니 일반 증인 합의 안 했고 지금 김현지 부서실장 안 나온다고 계속 거짓말 하시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홍보수석, 통합수석 어디 갔습니까? 양해 받고 본인 업무하러 예결위 갔죠? 네. 왜 거짓말 하십니까? 양해 되네요. 오전만 하면 안 된다면서요. 오전 양해 받고 나갔네요. 그 이해를 못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시 불출석이라고 이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일시 불출석이라고. 근데 김현지 비서관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웃긴 거고 증인 합의가 일주일 전에 불발됐습니다. 근데 그 증인 명단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국정감사 당일날 감사위원으로 슬그머니 보임을 해요. 양쪽이 다 이게 이해충돌 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양쪽이 다 원래 운영위원이 아니었던 사람이라서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했는데 증인 신청 불발되니까 갑자기 감사위원으로 와요. 그게 이해충돌이라고 말 못합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출석 못해서 마이크도 없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계속적으로 모욕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부르려고 했던 겁니까? 본인들이 안 불러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누리려고 했던 겁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 입틀막을 안다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시는데요. 주진우 의원님 입을 좀 여세요. 800에 7070이 누군지 좀 밝혀주세요. 셀프 입틀막 해서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800에 7070이 누군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작년에 운영위원회 들어왔으니까 문제없다라고 하는데 작년에는 800에 7070이 누군지 전부 다 싹 잡아뗄 때였습니다. 기억 못한다 할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장관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불었어요. 상황 변동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해충돌 문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음모론 아닙니까? 아직도 검사인지 아시는데 재판에서 검사 측에서 주장할 만한 내용 가지고 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어저께도 뭐 사랑제는 30만 원이고 3청각은 1억에 빌릴 수 있다라고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엮어가지고 선동하는 겁니다. 제가 총리 청문회도 같이 했었는데 그때도 장롱속 6억 총리라면서 얼마나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질문을 안 했는데 무슨 취조를 합니까? 이렇게 그 가짜 뉴스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국민들은 사실 좀 믿게 된다는 게 배벨스식 선동 방식이에요. 여기에 비서실장께서 흥분하실 필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것은 정확하게 아니라고 끊어주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께 질문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꾸 어떤 유튜브에 올라온 불법 음성 파일 가지고 부서실장이 PC 교체했으니까 증거인멸 교사다 이런 얘기하는데 아직도 유튜브 보고 정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레거시 비디오 보지 말고 유튜브 봐라 라고 하다가 계엄했어요. 그렇게 하면 다 될 줄 알았나 봐요.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좀 그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수사했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개인 PC의 개인정보 유출, 뭐 반출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 그런 내용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주장하면 다 범죄자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가 윤석열 정부 망한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성남의제 20일이라는 것도 뭐 공문 수발신한다 뭐 했는데 이것도 성남의제 20일은 20년 전, 10년 전 엄청 옛날 거예요. 초기 윤석열 정부 초기 때부터 감사원이 털고 검찰이 털고 해도 안 되니까 기소조차 못한 사건입니다. 이거 옛날에 다 끝난 사건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문제 있다, 잘못됐다, 범죄자다, 같이 있었으니까 범죄한 거 아니냐. 악마를 해도 너무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하기 위해서 정치검사 동원해서 모든 짓을 다 하다가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안 먹히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을 악마하고 있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피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확하게 끊어주셔야 된다. 정치 성동에 놀아날 필요 전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호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가 안 왔어요. 예. 자료가 안 왔는데 무슨 의혹이냐면 제보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특별히 구매해서 개조하는 의전 차량이 심지어 경호 목적에 일부러 여러 대를 구입해서 주진 의원님 잠깐만 앉아 계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잠깐 앉아 계시. 있는데 그 열쇠를 모 여사에게 자가용 선물하듯이 증정식을 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징계 보고서에 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징계 보고서만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로 모 인사가 증정식을 경호 차량 가지고 했는지 어디까지 문제가 있는지를 그 징계 내용을 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주셨어요. 답변하도 되겠습니까? 주세요. 예, 오전에 그 요청한 자료는 현재 지금 보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그 징계 의결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시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모 여사한테 증정식 하듯이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주진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틀만 한다면서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이기현 의원님이 송호석 원내대표와 있었던 일들을 야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왜 여당의 초선이 송호석 원내대표를 모욕주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진우 의원님의 페이스북에 김현지가 김병기 원내대표보다 권력 서열이 위라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마무리해 주세요. 야당의 초선 의원님께서는 마무리해 주세요. 야당의 원내대표를 모욕 주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마무리해 주세요. 초선이 가만히 있어야 돼. 초선이. 그럼 안 되지. 나경원 의원님이 그러셨잖아요. 초선이 가만히 있어.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모욕 받으신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랑 같은 당이 아니었어요. 국민당 초선 생겼어요. 전용기 의원님, 나한테 그 좀 페이스북 좀 보내주실래요? 사과하셔야 됩니다. 내리시고 빨리 내리시고. 텔레로 좀 보내주세요. 이거 주진우 의원님이 직접 쓰신 걸 맞습니까? 제가 제 글까지 지금 위원장님한테 평가받아야 됩니까? 모욕하지 말라면서요. 그러니까 평가할 필요 없어요. 평가할 필요 없어요. 주진우 의원님, 아니 평가할 필요 없어요. 주진우 의원 글 평가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김현지 실장이 권력자니까 내가 거기에 꼼짝 못한다 이렇게 야지를 넣은 건데 위원장이 그 위원들한테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까지 이 위원회를 갖다가 해야 돼요? 본인 되게 세네. 그럼 나도 저 막말해도 되는 거네.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동료 위원한테 최소한의 예의라는 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우리 국민의 의원님들도 잘 아실 테고. 그런데 이게 페이스북 쓴 거 보니까 시간 대충 보니까 오늘 저 위원회 하는 시간에 쓰셨네. 아까 제 발언에 끼어들고 다 그렇게 한다고 쓴 겁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어제도 위원장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 얘기 들으라고. 듣기 싫으면 나가시고. 제가 얘기한 거에 왜 다 끼어드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모욕입니까? 그 모욕이 뭐예요? 모욕이라는 건 내가 모욕적으로 생각하면 모욕인 겁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끼어들지 않으셨으면 제가 먼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끼어들었습니까? 어제도 끼어드셨잖아요. 어제 제 얘기 하나도 안 들렸는데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렇게 쓰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쓰셨냐고. 왜 본질을 갖다가 본질을 벗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난 주진우 의원이랑 말싸움하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쓰셨으니까 나도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아, 나 정말 말씀하라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아,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위원회 하는데 위원회 그거 안 되니까 위원장한테 야지 넣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올리고. 그러니까 내가 저 편파적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야지 넣는 거야? 조용히 하시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온갖 소리 다 하는 거 못 들었어요? 저한테 온갖 소리 나오고 지금도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박상혁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예, 박상혁 의원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국정감사를 하거나 뭐 국회에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뭐 그래. 의견의 대립도 있고 하지만 최소한의 금도는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왔고 또 어제도 그렇게 했고 오늘도 최소한 노력을 해왔는데 국정감사를 하면서 해당 상임위원이 해당 위원장을 모욕 주는 그런 게시물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SNS에 올리면 이 우리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며 국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우리가 질의를 하면서 서로 간에 상호 뭐 소리를 좀 높이기도 하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뭐 하는 것들이야 다 예전부터 있었고 가급적 안 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저도 뭐 이제 재선 의원밖에 안 됐습니다만 상임위를 하면서 상임위원장을 공개적으로 SNS에서 저격하는 그런 일을 본 적은 없습니다. 사후적으로 뭐 끝나고 나서 뭔가 아쉬움을 표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간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어떻게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특정인이 우리 상임위원장보다 머리 위에 있다고 이런 식의 저격하는 인격을 모독하는 글을 올립니까?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직접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의사진행바로 이상하긴 합니다만 빨리 우리 주진우 의원님이 김병기 운영위원장님께 사과드리고 이 원만하게 그리고 뭐 가급적이면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고 국정감사를 좀 원만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상범 수석님께서 좀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필요하면 좀 정회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라고. 꼬박꼬박. 위원장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분은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분을 좀 먹고. 위원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박춘권 의원님. 싫습니다. 정의를 해도 내가 하고 안 해도 제가 합니다. 아니요.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막 가자는 거네. 싫습니다. 그냥 떠드세요.
들어가 있어. 여기에 있기 싫으면 다들 나가세요. 그래요, 정리하십시오.